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한동안 강남구를 제외하고 이 서울의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하급지라고 불렸던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들이 상승세를 이어갔다면 5월 9일 이후로는 그 분위기도 또다시 변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구를 포함한 상급지도 다시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 상승세로 돌아섰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내 집 마련을 고민하던 실수요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2부 이 시간도 여러분의 고민 함께 해결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자, 목요일 2시에 찾아뵙는 이윤환 박사입니다. 자, 어쨌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비는 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자,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좀 가라앉아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오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좀 활짝 핀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또 좀 활짝 필 날도 있을 것이고 또 더 그렇지 않은 날도 있을 것이에요. 자, 이 변화무쌍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다 꿰뚫어 볼 수 있느냐 쉽지는 않겠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또 요소 이런 많은 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이 방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시고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너무나도 많은 정책들, 너무나도 많은 규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시장은 선거니 여러 대외적인 상황이니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변화하는 것, 변동성 하나하나 체크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전문가들이 다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02-2638-3972번 무료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도 다음 주 수요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한강변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일석이조, 일석삼조 를 넘어서 저는 일석오조의 효과가 있는 게 세미나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방송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오프라인에서의 열린 공간에서의 여러분들과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한강변에 대한 소액 투자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의 주제가 이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요.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도 마찬가지 하나 둘 전부 다 풀어내드릴 자신 있고 또 이제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특히 지금 한강변 소액 투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어쨌든 내가 얼마의 투자를 해서 얼마 기간 동안 얼마의 이익을 내는지에 대해서 수치계산법으로 나눠보면 예상하는 것보다 두리뭉실한 투자가 아니라 좀 디테일한 투자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가늠을 하고 투자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거여서 이렇게 이 정도 선에서 하게 된다면 이 정도 이익이 날 수 있다는 부분만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투자는 쉽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특히 요즘 같은 부동산 마켓이라고 따진다면 많은 분들이 주식에 참여하고 한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부동산만큼 또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꽉 묶여 있지만 틈새 시장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도 좋은 지역의 빌라다. 또 이제 싸게 살 수 있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아마도 연이어서 곧바로 5년, 10년 안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지금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 세미나 오셔서 많은 것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에 일석오조의 세미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2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게요. 자, 2부 이 시간도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또 먼저 이윤한 박사의 부동산 핫이슈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모든 부동산 가격들이 뭐 다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 실질적으로 모은 자산이 좀 적은 2030 세대, 20, 30대 세대들이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도록 빨리 뭐라도 사야지라고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경매 시장에도 20, 30대 수요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쉽게 사용하던 그 단타라는 용어가 경매 시장에도 등장을 했다고 하던데 그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대표님? 자, 그래요. 뭐 경매 시장이라고 하면 이게 싸게 사는 방법 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경매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금도 좀 더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소액으로 부동산 접근이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파트만 보더라도 뭐 투자, 갭 투자 이런 거는 지금은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고, 또 그렇다고 지방에 가서 투자를 하자니 또 오를 가능성도 별로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어차피 시세가 있는데 놓여진 시세에서 좀 싸게 사는 방법이 뭐냐를 갖고 따지면 그게 경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매라는 부분은 좀 특별하게 이런 것도 있어요. 좀 좋은 아파트다라고 한다면은 만만치 않죠. 금액 단위 자체가. 근데 예를 들어 몇 천만 원을 갖고 내가 주식이라는 분야에서 잘 모른다. 부동산만큼은 조금 더 단타로서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싸게 사는 방법인 이 경매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 20, 30대들이 대거 이 주식 시장이 지금 7,000포인트가 올라 있는 상황에서 그쪽에 눈을 돌리는 것보다는 부동산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경매 시장도 틈새 시장이 아닌가 하고 젊은 계층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대충 공부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임장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은 것을 얻어가야 돼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서 얻어가는 효과성은 분명히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를 논한다. 그러면 이 주식을 할 때,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대장주를 갖고 꾸준히 오래 장기공으로 갔을 때의 이익과 여러 가지 그 소규모 이 주식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에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 이 보장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없지만 그래도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단타로서 많이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 주식시장마저도 그래 대장주 하나를 갖고선 오래도록 가져갔을 때 전체적으로 안정성과 이익률이 보장된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동산 시장도 좋은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 전망이 좋은 지역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꾸준히 급상승할 수 있는, 꾸준히 가격이 상 수 있는 이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에 반해서 지금처럼 경매 시장에서 몇 천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는 뭐 어려우니까 그런 시장으로 이렇게 가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가격 상승의 여력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재미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집중이라는 게 또 이 공부를 한다는 게요. 자기가 하는 일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주식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쏟아내는 열정과 정보력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 또 마찬가지 부동산도 여기를 경매 시장을 바라보는 노력, 집중력 또 이런 부분들이 흡사 내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부분이 수익이 내가 5천만 원 투자해서 뭐 2, 3천을 벌었을 때 그 만족감은 클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과외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치중해서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옳지 않다,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좀 투자 쪽이 오히려 경매처럼 단타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또 이제 그 매매 사업자로서 양도세를 줄이는 방안도 있어요. 자, 그런 측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고 팔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는 분도 있는데, 저도 그걸 적극적으로 이게 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부동산은 그야말로, 초기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내가 얼마나 값싸게 들어가서 얼마 장기 동안에 어떤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느냐를 꾸준히 대장주처럼 지켜보는 모습이 더 낫지 않냐라고 하니까요. 지금은 트렌드상 이렇게 주식시장처럼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경매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하지만 저는 그게 반드시 순기능 좋은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는 모습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식견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경매 시장이 아닌 정상적인 시장에서 접근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동산 시장은 사실 소액으로 단타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시장이긴 하죠. 그런데 이 적은 돈이라도 주식 시장에 조금 이 단타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게 얼마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다른 것에 신경을 못 쓰고 늘 주식책만 바라보게 되고 괜히 온 신경이 거기에 가 있고 그런 경험들, 그것보다는 소액으로 투자해서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앞으로의 투자 계획 있으신 2030 여러분들께서도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동산 강의 시간도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 거래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아파트에 국한된 이야기라 빌라는 그냥 살 수 있지 뭐 거주하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재개발지의 빌라, 다세대 주택은 조금은 이야기가 다르다고 하거든요. 바로 전해주실까요, 대표님?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전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가 묶였어요. 그래서 서울 전체로 따졌을 때 토지거래 허가라는 의미에서 허가를 받는 요건 자체는 거주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빌라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빌라는 뭐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든 뭐든 이런 지금 얘기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빌라는 제외돼 있어요. 하지만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모아타운이 지정되면서 또 다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요. 자, 그 부분은 어떤 뜻이냐? 예를 들어 어떤 재개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뭐 신속통합계획으로 지정된과 동시에 아니면 모아타운으로 지정된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였다 하는 내용은 조금은 색깔이 틀려요.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토지거래 허가라는 부분 하고 맥을 같이 여기는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 빌라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라는 내용인데 반해서 여기처럼 재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도 있겠지만 빌라마저도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거주 요건이 있다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서울 전체에서의 그 빌라는 입주를 안 해도 그러니까 들어가 살지 않아도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재개발 구역 안에서의 허가 내용은 달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 거주를 해야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뒤바뀝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즉 이 거주를 하기 위해서 조그만 빌라 하나에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겠죠. 일단 거래를 최대한 차단하는 목적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데 1번 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인 거는 분명해요. 빌라도 그건 마찬가지 경우가 생긴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들어가 살지는 않지만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경우라면 마찬가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 요건 자체 두 번째 항목에 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서울시 전체의 재개발 구역이 아닌 토지거래 허가 구역하고는 틀리죠, 내용이. 그래서 재개발 구역 안에서의 내용은 일단 첫 번째 거주를 해야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빌라를 산다고 하더라도 세입자 끼고 갭 투자가 가능하냐? 그러면 가능하다는 소리죠. 자, 근데 여기서의 요건 자체는 특별하게 뭐냐면 서울시 거주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허가를 받을 때. 즉 서울을 벗어난 곳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빌라를 매입하는데 허가 나오냐 하면 그건 허가를 안 내줍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의 요건 자체는 내가 거주를 하지 않아도 두 번째 항목인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서울인 경우에 서울 시민으로서 주소지가 돼 있어야지만 그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좀 틀린 내용이죠. 이 부분만 조금 잘 이해를 하고 나면 재개발 구역도 충분히 서울 시민의 한해서는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도 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매입을 할 수 있다. 이게 주안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주택을 하나 매수할 때 내가 거주해야만 하느냐 아니면 거주하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해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미래 계획이 정말 크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재개발지 내에서는 다세대 주택을 매수할 때 거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 시민이라면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거주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라는 팁까지 얹어주셨으니까 이와 관련된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재개발지에 나중에 이 분양가와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거든요. 요즘 이 재개발돼서 신축으로 올라가는 아파트 신규 분양가를 보면 정말 뭐 25억, 26억 기본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일찍 조합원이 돼서 조합원 분양가로 받으면 저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합원 분양가는 어떻게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파트를 싸게 사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거죠. 자, 내가 어떤 개발지, 재건축이든 재개발지에 어떤 개발지에 조합원이 돼서 아파트를 싸게 받는 방법일 수 있고요. 여기에 일반 분양을 받아서 싸게 사는 방법이 생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일반 분양 생각하기를 야, 금액이 왜 싸게 일반 분양을 하냐, 좀 높게 일반 분양을 한다고 한다면은 조합 측에서는 좋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예. 근데 일반 분양이 대체적으로 서울 안에서만 봐도 평균적으로 대략 한 5천만 원이고요. 많이 비싸야 8,400, 최근에 이제 흑석도에서 일반 분양하는 물건이 8,000을 넘어섰는데 통상적으로 좀 비싸더라도 한 7천만 원. 싸게 일반 분양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평당 한 3천만 원 정도 선에서 정해집니다. 하지만 시세는 일반 분양 받고 나서의 시세는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오르겠죠. 자, 그냥 3천만 원이다 일반 분양에. 그러면 이게 10억의 일반 분양을 받았을 때 그 동네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한 15억 갈 거고요. 5천 정도 일반 분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처음에 분양 받을 당시에는 한 16억 정도다. 근데 시세를 가보면 대략 한 36억 정도 되는 거를 알 수 있어. 평당 1억이 넘는 지역이 이렇게 일반 분양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굉장히 좀 고가의 좀 지역, 반포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평당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일반 분양 받을 때는 뭐 24억 뭐 정도의 일반 분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시세는 뭐 70억 정도 육박하는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라요. 그래서 뭐 한 40몇 억, 50억 가까이도 오를 수 있는 분위기니까 일반 분양 받는 것 자체가 로또다 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금액들이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도 있지만 허구에서 금액 조정을 해서 분양 금액이 너무 높지 않게 이렇게 정합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시세에 준해서 하고는 싶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현저하게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을 가지고선 도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청약통장 가점이 84점 만점인데 거의 요즘 돼서 서울에 뭐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 청약 통장을 통해서 당첨이 됐다 하는 분들은 만점에 가까운 분만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일반 분양 금액이 어쨌든 그리 높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처음에 얘기한 조합원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일반 분양보다는 조합원 분양 금액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금이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이 평당 7천에 일반 분양했다라고 하면 대략 뭐 6,500이나 6천 정도에 정해지거나 마찬가지 일반 분양 금액이 5천에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4,500 정도에서 일반 종합원 분양 금액이 정해진다. 또 일반 분양이 3천이다 하면 그거에 80~90% 정도로 조합원 분양 금액이 정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합원 분양 금액이 대략적으로 어느 선에서 정해질 거냐라고 한다면 그닥 편차가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서울 안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단지든 조금 이렇게 서울에서 중심부는 아니고 변두리 지역 정도다라고 손친다고 하더라도 평당 3천 아래쪽, 그러니까 평당 뭐 3천이 안 되니까 뭐 8, 9억 선에서 조합원 분양 금액이 정해지는구나라는 부분이고, 정말 뛰어나고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한다고 손치더라도 이 금액을 넘어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 분양이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 최저로 한 8억 정도 받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24억이다. 근데 일반 분양 금액이 20억 정도니까 어찌 보면은 뭐 8억에서 20억 차이 요 편차 정도 안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뭐 대략 한 500세대, 1000세대 이상 되는 단지들은 다 조합원 분양 금액이 거기 안에서 대체적으로 정해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을 논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조합원 분양 금액은 대략적으로 알기가 쉽습니다. 중요한 건 조합원 분양 금액이 받긴 했는데 나중에 시세가 얼마가 될 건데 라는 거는 지역에 대한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개발 현장에서의 이익은 나중에 시세가 높게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여기 편차가 조금 적은 이런 상황 속에서 조합원으로서 내가 빌라를 매입을 해서 조합원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 잡고 투자를 하는 방향성이 가장 좀 어쩌면은 뭐 가장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일반 분들의 투자 방식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한다면 좀 알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사례를 들여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가 대략적으로 조합원 분양이면 얼마에 정해질 거고 시세는 얼마까지 갈 것이다라는 거를 대충 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빌라 사는 금액이 얼마짜리인데 이 얼마짜리에 피가 얼마 정도 붙어 있고 여기에 대한 이익이 얼마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몇 차례 사례를 들게 되면은 대략적인 윤곽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그래, 어느 지역에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어느 기간 동안 얼마의 이익을 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하게 되는 거지, 지금처럼 지금 사회에서 아주 확실한 정보화 사회에서 이 묻지마 투자라는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세분화되고 더 디테일한 수학 계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지만 자세하게 투자의 이익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건 세미나에 오셔서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세하게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이 분양을 받고 났을 때 그 시세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느냐, 그 투자 지역에 대한 선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지역 선정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지역 선정한다 하더라도 조합원 분양가 계산하는 방법도 전문가와 함께 좀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다음 주 수요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한강변 투자 그동안 계획하셨던 분들은 이 한강변 투자 입지도 하나하나 좀 분석해보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까지 좀 세세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테니까요. 자,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들 다양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나눠볼까요? 네, 제가 지금 현재 무주택자여서 네. 처음으로 집을 사려고 하니까 너무 고민이 돼서요. 네. 지금 보고 있는 곳은 그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원흥동 그 삼성 리츠빌 센트럴파크 30평 하고요. 네. 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그 정릉 꿈의 그린 26평 하고 둘 중 어디를 구입할지 잘 모르겠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애 첫 주택을 매수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더 네. 고민이 깊어져서 혹시 지금 직장 위치는 좀 어딘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 동대문구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동대문에 직장을 다니시는데 하나 말씀 주신 거는 고양시에서 삼성 리슈빌 센트럴파크는 이제 좀 넓은 평수로 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성북구로 간다면 정릉 꿈의 그린 아파트는 26평으로 좀 26평. 보신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지금 이제 동대문 쪽에서 이제 출퇴근을 목적으로 첫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로. 네. 자, 이렇게 지금 삼성 그 원흥역 근처에 있는 원흥. 아파트를 하나 보셨어요. 네. 자, 여기는 지금 몇 평의 시세가 얼마 정도 해요? 여기 30평대고요. 네. 한 시세는 한 7억대 나간 7억대.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뭐 지역이 원흥역에서 그리 멀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30평대 7억이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곳 치고는 7억 치고는 생각하는 것보다 싸네? 라는 인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나름대로 물건은 잘 많이 뒤져보고 지금 정하시려고 저 방송 참여하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정릉이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는 지금 몇 평에 얼마 아까 20평대라고 얘기하신 것 같고요. 네. 26평인데 한 8억대 하는 것 같아요. 8억대. 네. 자, 일단은 거기도 기본적으로는 지하철하고 이제 경전철이죠. 네. 우이 경전철하고 멀지 않아요. 기본 정릉역에서 이렇게 이제 가깝고 그죠? 하나 포레나 1단지 뭐 이쪽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8억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그래요. 뭐냐면 물론 내가 거주하면서 나중에 이제 얼마나 시세 차익이 더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서울과 지금 경기도 그 고양시 싸움이에요. 그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서울이 더 우위에 있는 거는 맞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좁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판단을 할 때 일단은 금액을 놓고 판단을 해요. 누구든지. 금액이 많으면 좋은 데 가죠. 그죠? 근데 지금 그쵸. 7, 8억 갖고 정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해야지 거주도 만족하고 시세 차익도 좀 더 거둘 수 있느냐, 더 많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 그나마 우이신설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보기는 했는데 물론 이쪽에서 자금으로만 따진다면 7호선 이게 4호선 라인에 있는 지금 이 기름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저 미아사거리나 센터피스라든지 클라시아라든지 이런 아파트 가고 싶겠지만은 일단은 여기가 많이 비싸요. 생각하는 것보다.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대안초로 삼아서 나름대로 우이신설역 근처로 해서 아파트를 알아보는데 20평대가 7억이다라면 서울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는 귀한 시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30평대, 20평대라고 해서
30평대가 무조건 선호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요즘은 20평대가 훨씬 선호도가 우선합니다. 근데 옛날보다는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를 다 어느 정도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 같은, 여기도 2015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뭐 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7억대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위 아파트를 남이 판단했을 때 최소한 전세 금액 그리고 매매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선호도가 높아야 돼요. 그러면 아까 순서대로 일단 비교는 여기는 서울, 여기는 고양시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무게중심은 서울에 와 있어요. 근데 만약 서울이라고 손 치더라도 이 서울 쪽에서 좀 구만 따졌을 때 여기는 기본적으로 일단 성북구거든요. 성북구, 또 좀 더 가서는 강북구, 그리고 더 가서는 도봉구예요. 만약 도봉구나 강북구 쪽에 지하철역은 먼데 금액 때문에 거기를 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리고 얘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아마도 샅샅이 지져보니까 그래도 서울에 있다고 손 치더라도 도봉구 강북구보다는 성북구가 그나마 도심 접근성이 강하고, 특히 이제 동대문 쪽하고는 가까운 것이고, 또 비록 우이 신설역이 경전철이라고 손 치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하철 기능을 하니까 여기를 선택을 했는데, 일단 큰 틀에서 본다면은 저는 무조건 서울 이 정릉역 옆에 있는 아파트가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얘는 나중에도 더욱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하철역 일단 가까운 기능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저 위쪽으로 가면요, 우이 신설 경전철을 통해서 이쪽 그 미아 뉴타운이라든지 저 위쪽에 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가격은 비싸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 가보면 일단은 산 그 등성이에 이렇게 높은 지대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공간 측에서 봤을 때 대단지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여기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밑으로 최대한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밑으로 내려온다고 손치더라도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는 또 학군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가격이 우위에 있고, 또 여기 좀 내려오다 보면은 저 미아 사거리역 아래쪽에 기름역하고 사이에 이제 센터피스하고 이 클라시어는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이제 백화점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또 아파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학군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는 그래도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 중에 선택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정릉역 근처냐 아니면 위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 솔샘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보다 지금 선택하신 정릉역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정릉역을 타고선 지하철 4호선이라든지 아니면은 6호선이라든지 또 뭐 1호선, 2호선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조금이라도 두 정거장 앞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기는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네. 제가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경쟁력이에요. 아파트가 가지고 있으려면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우선 아까 이제 서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큰 틀에서 서울을 무게중심을 더 두고 얘기를 했지만 서울 안에서도 구를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성북구 안에 있는 건데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다. 도봉구라든지 뭐 강북구라든지 보다는 더 우위에 있다. 또 이 안에서도 지하철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해서 있는 이쪽 정릉역을 선택하신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측면에서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네. 또 하나는 자꾸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이 고향으로 다시 왔어요. 고향, 그럼 얘는 경쟁력이 없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내가 경쟁력이 있어서 더욱더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면 이 근처 아파트 단지들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측면을 가정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일단은 이 아파트는 원흥역 근처에 있지만 하지만 지금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쪽 같은 경우는 창릉 신도시가 있어요. 창릉 신도시가 거대하게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리 잡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그죠? 그러면 물론 지하철이 가까워서 괜찮다고는 하지만 여기처럼 거대하게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거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의외로 얘가 지금 현재는 이 모습이지만 관심도가 사람들한테는 밀려 얘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이 자체로 해도 경쟁력이 조금 약하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개를 잘 들고 오셨어요. 들고 오는 것 중에서 지금 이제 실거주도 하고 동대문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대로 그 정릉역 옆에 있는 그 아파트를 매입을 하시는 게 경쟁력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민하셨던 두 개의 아파트 중에서 서울 정릉에 있는 아파트 손을 들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선택지 중에 고민이 된다면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좀 자세히 일러드렸으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다른 분들께서도 고민된다면 이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저는 그 역삼 1동 743번지 일대가 지금 모아타운 추진 중인데요. 네. 여기 빌라를 매입할지 아니면은 지금 그 자양 이동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곳이 있다고 하는데 네. 거기 빌라를 좀 매입을 할지 고민 중이에요. 네. 그리고 또 권리 산정일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아타운과 관련해서 재개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건데 하나는 역삼 1동 743번지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자양 2동에 모아타운으로 좀 선정이 된 지역에 투자하느냐 이게 고민이 되신다라는 말씀 주셨고 또 만약에 매수한다면 권리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까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강남의 역삼동에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는 곳을 이제 매입을 할까? 아니면 지금 이미 선정된 곳을 매입을 할까인데 항상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이든 개발지를 선택을 했을 때 본다면요. 일단은 하나는 지금 역삼동이니까 강남이잖아요. 네. 근데 강남에 그 아파트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당연히 뭐 평당 네. 1억을 넘어서 어느 정도 시세에 있을 거는 분명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사업이 잘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사업이 잘 될 거라면 당연히 강남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차라리 사업이 좀 지지부진되거나 가다가 말고 사업이 길어지거나 이렇게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차라리 뭐 자양 이동 같은 경우에 뭐 A구역, B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선정이 됐으니까 거기를 투자하는 게 좋을지 이제 이게 궁금한 거고 또 만약에 강남 쪽을 매입을 한다, 빌라를 한다 그러면은 권리 산정 기준이 언제 될지 왜냐하면 신축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확실히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을 해야 되는데 그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그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권리 산정 기준일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죠. 권리 산정 기준일은 뭐냐면 사정 기준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원점 길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꾸 세대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업이 되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기존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거기에 신축 빌라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위 건물분과 토지분을 나눈다든지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세대수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에 봉착할 거예요.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걸 둬서 더 이상 세대수가 안 늘어가는 거예요. 그 네. 기준일이 언제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권리 산정 기준일에 모아타운에서의 기준일은 착공일이 기준이에요. 착공을 했느냐 안 됐느냐. 신통기획 가면 틀려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준공이 언제 났느냐 이런 걸 따지는데 착공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착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날짜를 언제로 정해지냐, 권리 산정 기준이 언제 정해지냐라고 한다면 그게 그 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 모아타운 선정일이에요. 이게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그날로 선정해야 돼, 선정을 할 거야라고 이렇게 고시를 했을 때 그때가 기준일인데 권리 산정 기준일인데 지금 그런 거를 눈치채고 여기 사업이 될 거니까 많은 분들이 쪼개기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걸 최대한 앞당기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해서 구청에 접수하는 날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구청에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게 이제 최근이 될 거예요. 최근 2월 정도가 될 겁니다. 아까 그 역삼동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고길 그 날짜를 뭐 2월이다 하면은 뭐 2월 뭐 중순이다. 그러면 접수된 날짜가 그럼 중순 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착공이 됐느냐 안 됐느냐, 착공 필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빌라는 입주권이 나오네 안 나오네를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네. 자, 이렇게 하나 공부했고 권리 산정 기준이 되는데 자, 이게 사업이 잘 될런지 안 될런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죠. 자,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역삼동에 있는 개발 사업지는 이 역삼역하고 강남역 사이 쪽에 있어요. 여기 역삼 일동 주민센터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를 벗어난 요 블록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구역하고 2구역하고 3구역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을 져서 하겠다 하고 주민 설명도 하고 모아타운에 대한 접수도 한 거를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가 아니라 모아타운 접수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이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는 특별한 그 사업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 이익에서 신탁 방식은 누군가가 컨설팅을 해주면서 그거에 대한 이익을 나눠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규합이 잘 되지 않는다, 단합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신탁 방식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걸 선택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사업지가 잘 되기 위해서 동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지금 아까 모양새로 따졌을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업지가 이제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동의가 잘 되려면은 다세대 이 빌라 세대수가 많아야 되는 부분이고 상가가 좀 적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진입로 하는 데를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구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진입하는 데 있어서 서로 구역은 다르지만 이 진입을 하는 데서 따로 외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통행료, 주 통행료, 출입구 자체가 어느 한 편을 통해서 해야 된다면 여기는 결국은 통합 방식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각계 전투로 사업을 하느냐일 수 있어요. 만약 각계 전투를 한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도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고 여기서도 진입로를 확보했어. 그러면 각각 사업해도 돼요. 예. 근데 여기 같이 진입로를 확보를 대로변에서 따고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약하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통합이 되는 데 있어서 동의가 어디는 많이 될 것이고 어디는 적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대로변 근처에 있는 곳들은 상가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 안쪽까지 상가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많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상가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동의가 잘 되고 막 저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상가들을 많이 포진돼 있으니까 우선 여기 있는 분들이 그야말로 이제 동의를 화끈하게 잘 똘똘 뭉쳐서 하느냐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네. 상가들은 통상적으로 반대를 많이 할 테니까. 그래서 이 사업 여기 구역이 블럭이 난항을 겪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사업이 진행 속도가 좀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강남이기 때문에 괜찮아. 나중에 아파트 시세가 받쳐질 거 뻔하니까. 근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의가 안 되는, 또 진출입로를 만드는 이 대로변에 특히나 상가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이쪽에서의 소위 동의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사업 방식에서의 약간 난항을 거둘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상가들이 많은 곳이 사업이 빨리 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물론 지금은 사업 완전 초기 단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또 관리계획 수립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궤도 올리기까지 시간도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강남과 자양동이 극명하게 대립할 정도로 여기는 너무 좋고 거기는 너무 안 좋다라고 한다면 제가 자양동을 추천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는 좋은 강남이라는 좋은 지역에 있는 반면에 사업에 대한 진행 속도에 조금 걸림돌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자양동에 들어와서 사업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여기 같은 경우는 동의서 자체를요 굉장히 순식간에 거쳤어요. 그만큼 동의서가 빨리 거쳐서 선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다음 차기 관리계획 수립해서 지정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조합 설립되고 하는 그 사업에 대한 진행 속도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것이고, 또 아까 얘기대로 강남은 아니지만 여긴 강변이에요. 기본적으로 한강변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강남 못지않은 정도의 시세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은 지역인 거는 맞는데 여기도 좋은 지역인데다가 사업 방식까지 사업이 좀 더 빨리 진행될 것 같다라면 차라리 이미 선정된 자양동을 조금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강남이지만 사업 속도가 조금 느린 지역, 그리고 강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한강변이라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사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어디를 손을 들어드렸냐 하면 후자였거든요. 자, 여러분 계획해보시고 언제든 고민되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점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저희 방송 시간에도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고 내가 어디 투자해야 될지 너무 고민된다 하시면 이런 비교까지 더 자세히 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다시 한번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자, 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제일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게 뭐냐면 여러분 건강이에요. 건강시키기 위해서 정말 나서서 운동 차원에서 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걸맞게 목적 없이 배회하는 것보다 일단 세미나를 오세요. 세미나를 향해서 가면 기본적으로 세미나에 딱 앉아서 대략 뭐 1시간 반, 뭐 2시간 정도를 세미나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정말 얻어가시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벌써 방송도 18년 했고 세미나도 18년을 했어요. 또 지금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재개발 쪽 뭐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관련돼서 상세한 얘기를 드릴 거고, 또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한 부분도 그 자리에서 즉문즉답으로 해결해 드릴 거고, 또 투자에 대한 내용도 디테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세미나에 오셔서 많은 거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에서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담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방송 이후에도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움 드릴게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